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갑상선 수술을 받은 저는 원래 충분히 쉬고 돌아올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조회수가 폭락하거나 최세길 기자의 목소리를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고 하는 비난 댓글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 이렇게 서둘러 돌아오게 됐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기로 하고 제가 불이 나게 달려온 진짜 이유는 오프시즌 들어 가장 큰 계약 소식이 터졌기 때문인데요. 대본을 쓰기 시작한 시점에서 들려온 소식은 매츠와 다저스의 2파전이었던 슈어저 쟁탈전에서 매츠가 슈어저에게 연평균 4천만 달러를 질렀고 결국 다저스가 백기를 들었다. 그리고 슈어저가 매츠로부터 받은 제안은 3년 1억 2천만 달러가 아니라 4년 1억 6천만 달러라는 소문이었는데요. 이쯤 되면 매치를 대놓고 싫다고 했던 슈어저도 매치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마지막 소식은 매치가 슈어저에게 한 제안이 연평균 4,200만 달러에 달하며 매치와 슈어저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인데요. 이쯤 되면 신체 검사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딜이 깨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로써 슈어저와 디그롬이라는 도합 사이영 5회 투수가 한 팀에서 뭉치게 됐는데요. 슈어저는 23살의 나이로 데뷔한 2008년 44살이었던 랜디 존슨과 애리조나에서 함께 뛴 경험이 있습니다. 워싱턴과 7년 2억 1천만 달러 계약, 그것도 절반을 무이자 지불 유예를 해주고 너무 대단한 활약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아쉬운 계약이 된 슈어저에게 매치가 나타나 노후 보장을 해주는 느낌인데요. 슈어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했냐면 7년 동안 기록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39.5는 같은 기간 투수 1위에 해당됐고 7년 동안 슈어저는 사이영 투표에서 5위, 1위, 1위, 2위, 3위, 3위를 함으로써 단축 시즌이었던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5위 내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노히트 노런 2경기와 20K 경기, 그리고 워싱턴에게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안겼는데요. 내년이 만 37세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노세와의 징후가 보이고 있지 않다 보니 4천만 달러를 넘는 연봉을 받게 된 건데요. 이에 평균 연봉 순위를 살펴보면 4,200만 달러인 슈어저가 역대 1위가 됐고 2위가 게리콜과 양키스의 3,600만 달러, 3위가 트라웃의 3,554만 달러, 4위가 스트라스버그와 랜돈의 3,500만 달러, 6위가 린도어의 3,410만 달러, 7위가 바우어의 3,400만 달러입니다. 한편 FA가 되는 걸 포기하고 5년 1억 3,75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디그롬은 내년 3,550만 달러 연봉을 받고 시즌이 끝나면 옵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매치는 이로써 디그롬과 슈어저가 원투펀치를 맞고 타이완 워커, 카를로스 카라스코, 트레버 맥일, 데이비 피터슨 등이 그 뒤를 잇게 됐는데요. 디그롬이 전력 투구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인닝 히터인 슈어저와 짝이 되는 건 정말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디그롬의 건강 이슈와 슈어저의 나이는 여전히 불안해 보입니다. 저의 페이보릿 선수인 슈어저가 가게 된 이상 슈어저가 또 한 번 최고의 계약을 만들어냄으로써 불쌍한 매치도 뒤통수를 그만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나저나 디그롬과 슈어저가 이틀 연속 나온다? 상상만 해도 현기증이 나네요. 원래 전해드릴 메인 뉴스는 따로 있었는데요. 토론토는 케빈 가즈먼과 5년 1억 1천만 달러에 계약함으로써 에이스급 투수를 한 명 더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확히 열흘 전 호세 베리오스와 7년 1억 3,1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가을 승부수 제2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 계약과 연장 계약을 모두 포함해 지금까지 토론토가 맺은 계약 규모 순위는 1위가 조지 스프링어의 5년 1억 5천만 달러, 2위가 호세 베리오스의 7년 1억 3,100만 달러, 3위가 버노 넬스의 7년 1억 2,600만 달러, 4위가 케빈 가즈먼의 5년 1억 1천만 달러, 5위가 러셀 마틴의 5년 8,200만 달러, 6위가 류현진의 4년 8천만 달러 계약이고 평균 연봉으로 본다면 1위가 조지 스프링어의 연평균 2,500만 달러, 2위가 케빈 가즈먼의 연평균 2,200만 달러, 3위가 류현진의 연평균 2천만 달러 계약입니다. 마커스 시미언이 텍사스와 7년 1억 7,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오늘 토론토가 가즈먼과 1억 달러 계약을 맺었다는 건 로비 레이와는 결별을 의미하는데요.
이로써 선발진 구성을 거의 마친 토론토는 1선발 케빈 가즈먼, 2선발 호세 베리오스, 3선발 류현진, 4선발 알렉 마노아라는 정말 탄탄한 선발 투수 4명에 로스 스트리플링과 네이트 피어슨이 5선발 경쟁을 하게 될 전망인데요. 앤서니 케이, 트렌트 손튼, 토마스 해치도 있지만 저는 네이트 피어슨을 불펜으로 보내면서 스트리플링보다 더 확실한 선발 한 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 시즌을 시작하는 토론토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류현진 계약에 2년차 시즌이다 보니 윈나우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총력전을 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이에 뉴욕 매츠와의 2파전에서 승리해 조지 스프링어를 영입하긴 했지만 더 이상의 대형 계약을 피하고 마커스 시미언과 1년 1,800만 달러, 로비레이와 1년 800만 달러 계약에 그치는데요. 그런데 레이가 사이영상을 차지하고 시미언이 MVP 3위에 오르는 대박이 나게 됩니다. 로스 애킨스 단장에 이어 마크 샤파이로 사장까지 계약 연장에 성공하고 이승용 MLB가 전해준 대로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의 경영권 분쟁이 해소되면서 토론토는 내년에 총력전을 할 예정인데요. 그 신호탄이 베리오스 연장 계약과 가즈먼 영입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에 토론토가 또 다른 대형 계약을 하더라도 놀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로이 할러데이와 같은 콜로라도주 출신으로 루이지애나 스테이트를 나온 가즈먼은 2012년 드래프트에서 1순위 카를로스 코레아, 2순위 바이런 벅스턴, 3순위 마이크 주니노에 이은 전체 4순위로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지명을 받습니다. 볼티모어는 한때 4순위의 저주가 있었는데요. 2007년 5순위로 뽑은 맷 위터스가 통산 레퍼런스 승익이어도 18.2를 기록하고 2010년 3순위로 뽑은 매니 마차도는 팀 역대 최고의 지명 중 하나가 되는 반면 2008년 버스터 포지보다 한 발 먼저 4순위로 뽑았다가 낭패를 본 브라이언 매터스, 2011년 역시 전체 4순위로 뽑았던 딜란 번디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터스와 번디에 비하면 그래도 성공적이었던 가즈먼 또한 볼티모어에서 늘 고비를 넘기지 못했고 리빌딩에 돌입한 볼티모어는 2018년 7월 가즈먼과 대런 5대1을 애틀란타로 보내게 됩니다. 2019년 8월 심지어 가즈먼은 웨이버가 됐고 클레임을 통해 신시내티로 이적하기도 하는데요. FA가 된 가즈먼은 2020년 샌프란시스코와 1년 900만 달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 팀의 제안을 받은 가즈먼이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한 이유는 버스터 포지와 함께하고 싶어서였는데요. 그러나 포지가 옵트아웃을 하면서 둘은 호흡을 맞춰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 가즈먼은 12경기에서 3승 3패, 3.62를 기록하는 활약을 했고 샌프란시스코는 퀄리파잉 오퍼를 하는데요. 이를 받아들인 가즈먼은 올해 33경기 192이닝, 14승 6패, 2.81이라는 데뷔 후 최고의 활약으로 코빈 번스, 잭 윌러, 맥스 슈어저, 워커 뷰러, 브랜든 우드러프에 이은 사이영 6위를 합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매츠의 3파전에서 토론토가 승리를 거두게 된 건데요. 심지어 매츠가 토론토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가즈먼은 토론토를 선택했다는 소문입니다. 가즈먼이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전반기 18경기에서 9승 3패, 1.73이었던 반면 후반기 15경기에서는 5승 3패, 4.42였다는 건데요. 올스타전 참가 후 후반기 첫 등판을 준비하고 있었던 가즈먼은 임신 중인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등판을 취소하고 달려가는데요. 가즈먼은 아내의 옆을 지키는 동안 모교인 루이지애나 스테이트의 마운드에 오르며 다음 등판을 준비했지만 루틴이 깨져버린 가즈먼은 이후 3경기에서 11과 3분의 2이닝 17피안타 11실점이라는 큰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즈먼은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2경기에서 6이닝 11K 1실점과 7이닝 5K 1실점의 호투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의 지구 우승에 큰 기여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는 펜스 조정 후에도 여전히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인데요. 하지만 가즈먼은 홈에서 6승 4패 3.44, 원정에서 8승 2패 2.33을 기록함으로써 오라클 파크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볼티모어에서 6시즌을 뛴 알동 투수라는 점도 안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95마일의 묵직한 포싱과 함께 스플리터가 일품인 가즈먼은 올해 오타니와 선발 대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타니는 가즈먼의 스플리터에 대해 처음 보는 공이다,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가즈먼의 스플리터는 피안타율이 1할 3푼 3리, 헛스윙률이 45.9%이고 오타니의 스플리터는 피안타율이 8푼 7리, 헛스윙률이 48.5%인데요. 그러나 오타니의 스플리터는 가즈먼의 스플리터에 비해 제구가 흔들릴 때가 많아 올해 오타니는 스플리터를 봉인한 경기가 제법 많았습니다. 가즈먼이 합류함으로써 흥미로운 점은 토론토 선발 4명의 결정구가 모두 다르다는 건데요. 가즈먼은 스플리터, 베리오스는 커브, 류현진은 체인지업, 마누아는 슬라이더입니다. 앞서 올린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선수들도 행선지가 빠르게 결정되고 있는데요. 텍사스, 매츠 등이 큰 관심을 보였던 존 그레이는 4년 5,600만 달러 계약으로 텍사스에 입단했습니다. 그레이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권 손실이 없는 선수입니다. 2013년 전체 3순위 지명을 받고 입단한 후 쿠어스 필드와 사투를 벌였던 그레이는 올해 평균 자책점이 홈 4.02, 원정 5.22였는데요. 하지만 쿠어스 필드를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거는 2019년 평균 96.0마일에서 2020년 94.0마일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94.9마일로 오른 구속이 얼만큼 유지됐느냐일 것 같습니다. 한편 텍사스가 콜카론과 맺은 계약은 1년 520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미언, 그레이와 계약하면서 하루에 2억 3천만 달러를 쓴 텍사스는 트레버 스토리, 하비에르 바에스에 이어 이번에는 코리 시거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시거와 클레이튼 커쇼가 나란히 텍사스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투웨이에 도전하는 마이클 로렌젠이 에인절스로 가면 어떨까 싶지만 에인절스가 오타니도 있는데 선발진에 투타 겸업 선수를 한 명 더 넣는 건 무리일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에인절스는 로렌젠과 1년 700만 달러에 계약했는데요. 투타 겸업에 도전하는 로렌젠이 투타 겸업에 성공한 오타니와 함께 뛰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내년 시즌의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참 대단한 건 에인절스는 신더가드에 이어 이번에도 1년 계약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